사업하고 있는 오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장하게 해주신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 먼저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김승종 그룹장님과 고갱 그룹장님이 또 늘 이렇게 후원하시면서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또 도움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제 직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을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직업을 수없이 거쳤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키워드 같아요. 이 단어, 그러니까 문장이 보면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이 뒤에 느낌표를 찍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표를 왜 찍고 싶냐?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르다는 게 뭐 특별하게 완전 뭐 스페셜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그 살았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느껴졌던 것 속에 이제 뭐라 그럴까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레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업 중에 그래픽 디자이너도 했고 또 학원 강사도 했었고 이제 학원 강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 하면서 투잡으로 그때 했었어요. 시간 강사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강의하고 또는 끝나고 나서 저녁 강의를 하고 되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떨리네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이 느낌표가 제가 찍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사업을 초기에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 또는 알아보러 오신 분 여러분이 있겠지만 저 사람 뭘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지? 하고 물음표가 뒤에 또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다르게 살고 싶다 하고 마침표를 그냥 찍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열정적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첫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PM 사업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PM 사업이라는 거를 알려드리지만 여기 안에서 이야기,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그냥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싶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 딱 마음속에 꽂히는 뭔가 하나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오늘의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난과 부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가져라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부자는 하고 편견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편견 가지신 분도 많지만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착취한다,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많아요. 제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신랑조차도 사실은 부자에 대한 뭔가 그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러나 약간은 나쁜 놈 뭐 이런 어떤 그 키워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이야기를 던졌어요. 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부자를 욕을 해? 그냥 내가 부자가 돼서 그 혜택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신랑이 말문이 탁 막혔나 봐요. 저 여자가? 이게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전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신랑은 못 봤거든요. 제가 학원 강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던 걸 알지만 이제 이런 말을 던질 줄 몰랐었나 봐요. 좀 쇼크 먹은 얼굴이었고 그 뒤로는 차츰차츰 약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가 또 마음속에 또 있지만 일단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를 또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는 다르게 살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신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행복을 얻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대답하셔도 되고요. 대답해 보실 분.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되도록 많이. 되도록 많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앞에 계시니까 눈앞에 가서 머리로. 원리로 되게 큽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 말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일을 만나거나 또 투잡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단 5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단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사실 우리 독일 여행을 갔을 때 그 24살 CL이 된 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스토리도 보면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피임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에서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 일을 진행하다 보니 느꼈던 거겠죠. 그래서 이 기준은 사실 그래요. 쇼핑을 해도 어떤 분은 백화점에서만 쇼핑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모두 다 백화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울렛도 가고 또는 어디 뭐 동네 마트도 가고 동네 슈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만 저는 그 당시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월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하기 이전에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디자이너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이벤트 속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계속 끌고 가기엔 무리수가 있었어요. 야근과 체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하냐고. 친정엄마가 진짜 주 5일 봐주시면 토요일날도 그때는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에 아이한테 가서 하룻밤 같이 묵고 진짜 일요일날 또 빠이빠이 하고 오면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런 삶을 좀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와 또 신랑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평범한 삶 속에서는 두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많이들 살잖아요. 그 기준에서 월천이면 내가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아이랑 우리 신랑이랑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기준은 그때 월천이었어요. 그래서 보험 영업이라는 직업으로 그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턴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부자로 갈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30대였는데 30대 중반이 조금 안 됐을 때요. 그때부터인가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욕구,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에 책을 사서 읽으면서 재테크 관련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될까? 도대체 뭘 하면 내 행복 속에 이렇게 돈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엄마의 삶도 사실 평탄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삶 속에 저도 엄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 삶도 똑같이 평탄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 자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월천을 벌어대는 상황 속에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고 열심히 했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 단 1%만 정말 타고난대요. 나머지는 노력을 하거나 정말 아니면 인맥이 좋거나 뭔가 환경이 좋거나 이래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저로서는 열심히 했지만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800이었거든요. 그리고 800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했고 그냥 3, 400 많이 벌면 500도 됐다가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빵을 칠 때도 있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이 중요한 거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빵을 쳤을 때 그동안 그 보험 그 수당 속에 보면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그 수당이 나왔기 때문에 월급이 빵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그때 그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급여가 나오는 걸 보고 이런 맛에 또 보험 영업들 열심히 하시나 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뉴스킨이라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또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권리소득과 노동소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조금 먹었었어요. 집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 그 보상이 막 눈앞에 어른어른하면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내가 원하던 거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내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값을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너무 싫어버린 거야 갑자기. 이 일이 아니었어. 내가 도구 잘못 골랐어. 진짜 이 네트워크야말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열심히 또 했어요. 투잡을 하면서. 고객들 만날 때마다 얼굴 좋아졌다 그래서 소개하고 또 그렇게 커미션도 벌어봤지만 해도 어렵더라고요. 진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하고 또 결론은 또 친정어머님이 치매라는 또 악재 속에서 제가 어머니 또 많이 케어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쉬비용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쉬비 딱 보험이라는 거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쉬비 떨어져 버리면 고객들 만나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상품을 보내드려야 되고 그분의 인생에서 삶과 죽음에 관련된 질병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다 보니 그러니까 이도저도 다 싫다 보니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되고 이제 몇 년씩 쉬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쉬면서 있다가 우리 이제 한성주 그룹장님
어쨌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소개를 받고 PM을 전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람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하고 왜 PM에 열광을 사람들이 하고 왜 PM이어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이런 거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 3가지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얘기해보고자 적어왔어요. 첫 번째, 하자 있는 사람은 네트워크를 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네트워크에 대한 오해를 뭐 피라미드니 뭐 온갖 말이 난무하지만 사실은 하자 있는 사람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왜 하고 있어? 아, 보험도 그랬어요. 보험 할 때도 저걸 왜 해? 응? 저거 뭐 여자들이랑 뭐 좀 심한 말까지 막 돌고 이랬었거든요. 하자 있는 사람만 네트워크 한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서로 한번 봐보세요. 하자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너무나 열정적이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그래서 하자 있는 사람만 네트워크를 한다는 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 옛날 80년대 옥장판으로 이거 잘못 팔아서 막 그런 때 접하고서 잊어버리거나 완전한 그 마음속에 뭐 집어넣어버린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소비자분을 만났더니 어떻게 소개를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피라미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크게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되게 크게 웃었어요. 아,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라고 하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제가 오히려. 그러면서 그럼 이걸 알려드릴게요 하고 유통을 말씀을 드렸어요. 유통에 대해서. 자, 2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돈을 벌기 어렵다. 이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를 만나서 어떤 네트워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뉴스키너 하는 분들 중에서도 돈 버는 분 많고요. 아메 하신 분들 중에서도 돈 버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이 시기 또 내가 들어갔던 시기는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난 열심히 스폰서들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냥 그런 일개미였던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PM은 시기상으로도 우리 PM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롤프 소르브라는 대표 CEO님이 그때 창립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019년 1월 달에 그랜드 오픈했어요. 정식으로. 2018년도에는 가오픈을 했었고 직접 공제 그 조합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상태였고 2019년도에 그랜드 오픈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로 몇 년째인가요? 4년. 네, 3년에서 이제 3년에서 이제 4년 사이에 있는 거죠.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아주 벌 수 있는 성공자, 지금 시작하는 분은 어찌됐든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시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전달하다 보면 그거 먼저 하는 사람 돈 버는, 맨 꼭대기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PM 보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아, 혹시 네트워크 요거 제가 3개 짚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어서. 혹시 이거 중에 하나라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또 그럴 수 있고요. 자주 이렇게 보면은 보험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아메나 뉴스키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주변에 사실 많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애터미를 하니 뭘 하니 해서 이렇게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접하신 분들은 돈도 안 들고 왜 하고 있어? 애 터져 죽겠네 그러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사람은 돈을 번다는 거는 보상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고요. PM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이 되고 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내 타이밍과 내가 살아온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운과 타이밍도 인맥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자신의 문제예요. 이 PM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PM은
제가 봤을 때 너무도 완벽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임병헌 사장님이 보상을 또 잘 풀어주실 거니까 열심히 또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또 뭐라고 써있어요? 조그맣게 생각을 넓혀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똑같은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평생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이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 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 속에서 태어나서 뭐 생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이 생로병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그냥 살면서 나 돈 없고 아이 돈 없고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산다라는 거는 뭔가요? 저는 그 1,000만 원을 벌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 속에 내 아이한테만은 이 그러니까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킨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봤을 때 정말 가슴에 박히고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그 보상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직급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 너무 방만한 거죠. 열심히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유통구조 혹시 우리 초구 사업 예비 사업자고 이제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냥 예쁘게 작업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좋은 책 내용을 이렇게 받아놓은 건데요. 일반 유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은 2000년대 이전에는 생산을 열심히 해서 이게 총판에 넘어가서 총판에서 사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광고 홍보를 합니다. 요 단계에서 거의 80%의 마케팅 비용이 넘어가요. 도매, 소매, 소비자. 그래서 300원에 들어갔던 그 제품이 소비자한테는 1,000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격이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이 유통도 2000년대 이후에는 직거래 유통이 많이 중간 유통이 사라지면서 직거래 유통이 생겼는데 생산자, 대형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데 유통 단계는 어때요?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결론은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아무리 줄어서 내가 300원이었던 거를 800원에 샀다 하더라도 어때요? 누가 돈 벌어요? 기업이 돈 벌어요. 나는 열심히 사고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직거래 유통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을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나? 소비자가 직접 써보고 그 경험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유통이 또 생긴 거죠. 소비자가 누가 주도해요? 소비자가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품 생산자가 예전에 300원에 들었던 원가가 한 500원, 700원 들었는데 내가 옛날보다 더 싸게 사는 거죠. 500원, 700원 가격이 안 맞고 옛날에 100원에 만들었던 거를 지금은 제품 투자하는 게 300원, 500원이라고 하면 나는 더 싸게 700원, 뭐 이게 650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은 올라가고 제품의 퀄리티는 올라가고 나는 더 저렴하게 사고 또 공짜로 내가 제품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 보상 속에 캐시백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들이 주도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게 신유통 개념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유통 구조 봤잖아요. 왜 일하는가? 요거 왜 일하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분들 계세요? 일하는데 왜 일을 해? 먹고 살려고 하지 라고 대답하시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먹고 살려고 맞는데 어떤 분들은 명확하게 목표가 있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질문을 드려보면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왜 일하는가 말고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거를 다 쓰지를 못하세요. 예를 들어 10가지, 5가지 한번 써봐라고 했을 때도 쓰지를 못하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살아요. 다 열심히 일은 하고 살지만 내가 왜 정말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찾을 시간이 없이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느껴본 바로는 전략가라고 되어 있는 오타네. 전략하는 삶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저도 깨달았고요. 전략을 해도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물가도 빨리 올라가고 집값도 빨리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빨리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해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는가? 요거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부자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말하는 왜 일하는가 그랬잖아요. 우리 일하는 내가 일하는 지금 직업군이 이 네 가지 중에 다 누구든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경제 활동 다 하시니까. 여기 혹시 내가 사업가나 투자자 쪽에 있다라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이미 사업을 해서 나는 뭐 노후고 뭐고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 보면은 그 보험에서도 상담을 할 때 통계를 내거든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분이 나중에 봤을 때 4%? 4%인데 그 중에도 정말 완벽한 건 1%밖에 안 돼요. 그렇듯이 요 노동수익과 이 사사분면이라고 요거를 표로 나타낼 수 있게 설명을 잘해주신 분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이 직업에 대해서 또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한 비밀을 일반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또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분들 95%는 월급 생활자나 이 왼쪽으로 자영업자, 전문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노동 수입은 내 시간과 노동을 바쳐서 수입을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위해서 일을 해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노동 시간의 제한적인 데까지 아무리 내가 해도 이거는 시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더 벌고 싶어도 고정이 어느 선까지 가면 더 이상 벌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가하고 투자가는 어때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회사의 오너, 내가 오너거나 아니면 투자, 내가 엄청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5%, 아니 95%의 돈을 가지고 있고 5%가 그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노동 수입으로 일하는 일반 분들은 이 5%의 돈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 거예요. 현타 오지 않나요? 이거를 봤을 때 현타 왔어요. 진짜 5%를 가지려고 일반 사람들 저 밖에서 보면 자영업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침 9시 10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미나 초대를 해도 가게 문 못 닫아서 못 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이거를 이 시스템을 아직 모르는 거죠. 왜 그래요? 안 알려줘요. 학교에서 절대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걸 알려주나요?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 부자가 되는데 그거의 비밀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 중에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부자가 되는 시스템에는 자산 수입이나 인세 수입이나 권리 수입, 이게 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자의 길이 되는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자들의 비밀의 시스템에 이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성공하고 싶으면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든다. 내가 회사를 세우면 돼요. 돈이 있으면, 자본이 있으면. 그래서 삼성현대, GS니 회사를 세우면 되고 두 번째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산다. 네, 적당히 부자인 사람은 시스템을 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자도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서 내가 부자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는 거고 세 번째 자본도 없고 돈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잖아요. 그럼 뭐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시스템을 활용한다. 네, 시스템을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소개를 해준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 아까 유통 이야기 풀었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이거 보고 말고요. 하자 있는 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은요 사실 유통이에요. 유통. 아까 유통이 직거래되는 걸 소개를 하는 게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사용해 본 그 진실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 좋아서 소개하고 몸이 좋아져서 소개하거나 내가 어떤 제품을 써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소개하거나. 그래서 이게 유통 사업이 사실 사업의 본질이고요. 이 옆에 보시면은 삼각형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기존 회사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되죠. 일반 회사 피라미드인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돼요. 알고 계셨어요? 일반 회사 피라미드인 거? 물어보시면 왜?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설명해 드린 거죠. 왜 일반 회사 피라미드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오너가 회사를 차려서 어때요? 급여를 주고 이렇게 직원들 고용하겠죠? 그러면은 오너는 일을 하지 않지만 직원들이 일하잖아요. 내가 뭘 안 하더라도 내가 여행을 가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든 오너는 뭘 해도 어찌됐든 돈은 계속 사업은 번창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저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정해진 급여만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유통사업인데 어떻게 된 거냐. 오너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우리 보고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유통권을 각자 내가 유통권을 받아서 이 제품이 좋아서 사용하고 소개를 하고 또 이분한테 소개를 하고 소개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 권리가 계속 복제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다 간접 소개한 것까지 전부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GS에서 만든 GS25 너무 해봤더니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그걸 했더니 너무 좋아. 이 시스템 되게 괜찮다.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하길래 그래 그럼 너도 해봐. 그거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해서 그분도 GS25 편의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소개 받았는데 이 소개한 사람한테 급여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내가 올라탔지만 그냥 직접 내가 한 사업한 그거 커미션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1인 유통사업자라는 거죠. 1인. 내가 오너가 돼서 제품을 소개를 하고 또 이분도 다시 그 유통권을 받아서 또 내가 소개하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복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가 있다는 말은 내가 소개를 하고 이분한테 소개를 하고 소개를 한 게 번져 나가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다른 복제된 다른 유통사업자들은 어딘가에 전달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여러 파트너분 중에 한 분 미용실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책을 그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9시까지 미용실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단어, 아니 한 문장으로 한번 저한테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똑똑하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가 있는 유통 사업이지 않냐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유통사업자 1인 기업 사장이랑 똑같다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회사의 하나의 유통 자회사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리고 프랜차이즈, 무인점포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죠. 점포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나 이동하면서 계속 복제하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이면서 무인점포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으세요. 한마디로 비교해서도 피라미드라고 하는 분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라고요? 일반 회사도 피라미드인 거 아셨어요? 물어보세요. 일반 회사 피라미드인 거 알고 계셨어요? 왜? 무슨 소리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조금만 연습해갖고 말씀하세요. 왜 피라미드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고도 이해를 못 하시면 좀 밀어놓으세요. 우리는 바빠서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다 알 때까지 못 기다려요. 빨리 다른 사람 찾아야 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미래는 많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들 얘기하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분도 내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원래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되게 긍정적이시죠.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셨고요. 또 짐런이라고 기업가 이분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의 거대한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고, 또 네코라고 발행인이 있어요. 안드레스 그라운케 이분이 PM은 본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최고가 된대요. 최고가. 그래서 이렇게 비전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PM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은 미래의 그 불을 손에 쥐어질 미래의 부자들이세요. 안 믿기세요? 열심히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보같이 이해한 사람보다 다다음 게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 사람 바보같이 이해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뭐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래서 결론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 그러면 사업을 사업답게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이게 알바만큼의 시간을 내서 전달하면서 사업이 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1,0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1,000만 원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받고 싶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 그룹장님들이 제일 바쁘잖아요. 정말 많은 소득을 갖고 가시는 거 그 이유예요. 보면 제일 한가한 사람은 어찌 됐든 제일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네, 그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있어요. 좀 답답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있는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모르시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는 어찌 됐든 차분히 우리가 안내해주고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이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쪽에 프랜차이즈를 낼 때 가서 열심히 알려주잖아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가르쳐주고 후원해주고 가르쳐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벌지 않아요.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헷갈려요. 영업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전달할 때 그런 게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업적인 요소가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예술 작가들도 영업해야 돼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그 전시를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작품 팔아야 먹고 살아요. 그분이 타고난 부자라던가 뭐 팔 필요가 없다. 이미 나는 부자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 생각에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고하게 그림만 그리고 그 작품만 만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PM의 CEO인 롤프 소르브 회장님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1993년도에 설립이 되고 창업 29년이고 내년이 되면 저희가 30년이 돼요. 18년 연속 베스트 탑의 100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신용 평가하는 거에서도 1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3A 신용도 평가라는 거. 이게 옛날에 뉴스킨즈가 한참 사업을 접했을 때도 5A였니 뭐였니 그랬는데 지금은 떨어졌어요. 매출이 감소가 돼서 A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리 PM은 3A 신용도 평가에 완전 튼튼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마인드가 좋으세요. 독일 PM 이번에 IMF 인센티브 투어를 갔을 때 그 두 분의 진짜 선한 영향력이 진짜로 진심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아 저분들 대단하다. 진짜 일반 CEO들 앞에 인사만 하고 들어갈 텐데 어쩌면 한 분 한 분 보고 이게 오토식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들 또 후원해야 될 사람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선이 흐를 수 있게 계속 이렇게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PM은 번창할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망할 리는 없겠다. 그럼 이 회사에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도 너무나 내가 즐거운 마음, 정말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지 않고 정말 어떤 분은 또 뭐 CEO의 뭐 직업 종교를 따지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뉴스키닝도 보니까 뭐 몬트리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인드가 좋아서 깜짝 놀랐었고 PM의 비전은 보시면은 이런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PM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이런 자료, 이런 역사나 이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많이 들어오셔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계략적인 이런 세세한 자료보다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매출이 계속 뛰는 거 아시죠? 올해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6천억. 6천억이잖아요. 벌써 거의 막 도달을 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PM 같은 경우에 전 제품이 안전성이 검증이 돼 있잖아요. TÜV라고 해서 전 세계 유명한 독일의 인증기관 또는 GMP, 독일 GMP 유명하죠? 의료기술이 50년 앞선 것도 아시죠? 이미 많이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모르시죠? 의료기술이 독일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어요. 50년. 우리나라보다는 50년이 앞서 있고 미국보다는 20년이 이미 앞서 있어요. GMP도 독일 제약산업의 표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약을 갖다 검증을 받는 거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을 검증을 받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검증이 다 돼 있고
할랄 인증이라든가 도핑 테스트 다 통과돼 있어요. 도핑 테스트 통과라는 건 운동선수들이 우리 제품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 도핑 테스트 통과가 안 된 제품들은 운동선수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메달을 땄더라도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증 시스템, 재무 상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초로 설립된 기업 정보 전문 기업에서도 더넨 브래드 여기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획득을 했고, 언스트 N형, 예, 여기에서도 독일 PM이 최고로 어쨌든 등급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은 PM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거는 이 특허도 특허지만 특허는 당연히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이 NTC와 마이크로솔브, 그 다음에 PTC 상감기법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 핵심 기법, 이것들, 그러니까 이 NTC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전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전달을 해서 우리 먹는 분들이 급속도로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NTC 기법, 마이크로솔브는 지용성의 비타민을 흡수가 좋게 하기 위해서 수용만 만든 게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핵심적으로 우리 몸에 잘 흡수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마이크로솔브거든요. 그래서 바로 효소의 높은 흡수율,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자가치유력을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몸이 좋아지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NTC 공법은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되는 기법이고, 우리가 이 주스 한 잔을 마셨을 때 혈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셔서 입으로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쪽 혈관에 들어가서 우리 세포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해요. 다른 우리 알약이나 캡슐을 먹는 건 어때요? 물을 마셔서 위, 장, 간 이런 데 다 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흡수되는 속도도 오래 걸리고 또 흡수율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PM은 이 흡수율 자체가 생체 이용률이 98%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내 몸에 온전하게 먹은 이 주스 한 잔이 98%다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여물이나 배출시킬 게 많이 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찌꺼기조차도. 근데 그 찌꺼기조차도 저녁에 먹는 저녁 주스가 다 배출을 시킬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이래서 독특하게 우리 PM 제품이 좋다는 거고, 스포츠에 대한 안전성. 그래서 이 유명한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라든가 이런 완벽한 제품을 먹고 있다는 거죠. 많이 보셨죠? 보시면 이 선수들 있죠? 저도 사실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모르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주변에 제가 아는 일반인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이걸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제 아는,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내미도 운동을 하는데 주변에 이 먹고 있는 독일 PM 주스를 먹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저도 진짜 운동하는 분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이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협회 공식 공급 업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아직도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대요. 우리 좀 스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핵심 제품인 세 가지 제품은, 파워 칵테일은 말 그대로 영양 공급. 이게 왜 이렇게 좋으냐? 이 제품이 이 혈관 청소를 하고 영양을 넣어주고 해독을 해주는 이 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작동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은 한 잔을 먹으면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제품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은 아마 많이 또 들었던 분도 있고, 이 제품은 이제 그 세포 영양 주스인데 56가지 야채, 과일, 효소다라고 간략하게. 제품은 사실은 제가 오늘은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 금요일날 장세자 교육장님이 워낙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간략하게만 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 PM을 해야 되는지 좀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56가지 세포 영양 주스인데 내 몸에 세포에 완전하게 영양을 채워준다는 컨셉. 또 이 제품을 왜 이렇게 잘 만들었고 흡수가 잘 되느냐, 아유베르다 제조법, 약초 제조법을 인도에서 가져온 그 약초 제조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먹으니까 빨개지고 이렇게 그 기운이 나고 하는데, 이 주스, 가루 주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핵심적인 기술은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좋은 것들을 이 아유베르다 이 제조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려서, 다른 우리 가루 주스도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 그거하고 다른 점은 이
기술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해는 반은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일반인인데.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먹어보면 아는데 이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부터 해서 모든 영양소들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거 우리 아침 주스 같이 타 먹잖아요. 액티바이저.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고 영양하고 산소를 구석구석까지 전달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의 결정체고 강력한 산소 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영양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로 해독을 해주는 거죠. 배출을 하고. 그래서 얘는 숙면과 원기를 회복하고 미네랄과 비타민 D가 집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따로 사드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종 세트로 우리가 지금 작년에 뉴스킨을 제끼고 지금 올해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이 이 PM 사업의 핵심적인 제품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에 대한 오해와 그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미래의 지향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AI라든가 우리 시중에 나가보면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주문할 때도 오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또는 우리 그 바리스타도 요새는 커피 내려주는 것도 그 로봇이 해주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을 대체를 하지만 이 영양제는 어때요? 우리 이 먹는 PM 주스는 로봇에는 혈관이 없죠. 그리고 우리 장기가 안 좋을 때는 몸이 안 좋으면 대체 수술을 하지만 혈관을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혈관 청소와 영양을 넣어주는 거고 해독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뛰어난 어찌됐든 전달을 하고 했을 때 뛰어난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PM 사업을 하는데 꿈꾸는 대로 사는 법은 이 PM 사업을 접하고 네트워크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지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서 생각을 바꿨으면 그거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인생을 바꾸시길 바라고요. 사람은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린 대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어떤 머릿속에 원하는 삶을 그리고 또 모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을 하고 또 그 목표대로 움직이다 보면 자기가 그린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만들긴 하셔야 돼요. 전혀 투자하지 않으시고 조급한 마음으로 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접어두시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속도 빠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지금 이제 사업을 접해서 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PM 사업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것이 안 하면 손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시스템과 이런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는 보상을 제대로 들으시고 이제 철저한 계획을 또 세워서 행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나는 나의 삶을 어쨌든 성공으로 리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마쳐보겠습니다.